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우리 그 테스트 칠 건데 테스트 치는 동안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숙제했는 거를 여기 봅시다. 몇 쪽을 풀면 되냐면 82쪽을 펴놓고요. 그리고 검사하는 동안 너희는 이거 적으면 돼요. 신경은 안 되고. 1번부터 적고 3장은 지난 시간 적던 거 그리고 추가로 문제가 더 있어요. 그거까지 풀면 됩니다. 시간이 되면 일단 원소기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일단 원소기부터 적고 한 다음에 이름 적으면 돼요. H, HE 이렇게만 적고 주소의 이름은 이미 다 적었으면 어쩔 수 없는데 혹시 안 적었다면 시간 될 때 다 적고 나서 적으면 됩니다.
더 주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원래 다음 시간부터는 원래 테스트 칠 때 쌤이 답을 불러줄 거거든? 그럼 이제 연필로 적던 거 필통에 넣고 볼펜으로 채점한 다음에 본인 채점하고 쌤이 이제 거둘 거야. 그래서 좀 많이 못 적었다 싶으면 이제 제시가 있는데 반 게시판에 부모님 연락처 뒷자리 번호로 이름 그대로 올리면 좀 민망하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시가 있다 이렇게 올릴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시가 있으면은 수업 전에 아니면 수업 마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쌤은 수업 마치고 제시를 칠 건데 혹시 마치고 시간이 안 된다 그럼 따로 이제 시간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늘은 제시가 없이 좋지? 제시 없이 그냥 쌤이 답을 불러줄 거고 빈칸 채우는 걸로 알겠지? 결수생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못 적었는 것들 쌤이랑 같이 채워볼 건데 그러면 요거 빈칸에 주기표 적어야 되니까 한번 지난 시간에 복습했는 거를 적고 중간중간 너희가 못 적었는 것들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일단은 복습부터 하고 다 불러줄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해서 봤는데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혹시 기억나? 델레예프였지. 근데 현대의 이 주기율표 틀을 마련한 과학자는 뭐였다? 모자란 사람 아니고 모즐리였지, 맞지? 그래서 모즐리가 현대 주기율표의 틀을 마련했다. 멘델레예프는 무슨 순서대로였어? 원자, 양 순서대로였거든? 무거운 순서대로, 가벼운 데서 무거운 대로. 근데 모즐리는 무슨 순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근데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무슨 수와 같았다? 양성자 수와 같았다. 물론 전자도 되지만 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양성자 수가 곧 원자 번호였다. 맞지?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우리 가로줄을 뭐라 했었지? 가로줄. 주기라고 했었고 세로줄을 조기라고 했어요. 주기는 1주기에서 몇 주기까지 썼어? 7주기. 족은 1에서 몇 주? 18주까지 썼다.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무슨 수가 똑같다? 1주기면 전자 껍질 수가 1개로 같고 7주기면 껍질 수가 7개로 같고 전자 껍질 수를 의미했고요. 같은 족끼리 의미하는 건 뭐가 똑같았어? 체외각 전자수 또는 다르게 말하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았다. 체외각에다가 화학결합을 참여하는 전자까지를 포함한 의미였었어. 그러면 가로줄끼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세로줄끼리 비슷해? 세로줄끼리 비슷하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의미하는 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런 말이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원자과 전자수야.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쭉 나열해서 적어볼게. 일단은 제일 첫 번째 1번이 수소였고요. 그 다음 2번이 헬륨이지? 수헬, 리벨, 동탄지 이렇게 배운 친구도 있을 거고 이 기립에 비키니, 오픈해라고 했었어요. 오픈해. 그 다음에 비키니 5%쓰니까 나만 알아야 되겠지? 나만 알지. 여기에 나만 알지 막 ZI 이런 거 적으면 안 되고 나만 알지 실리콘이거든. 영어로 교소입니다. 교소. 그다음 펩시 콜라 PSCAI. 그다음에 크카라고 썼어. 칼륨, 칼슘. 자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여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지만 실제로 몇 주기까지 딱? 7주기, 5, 6, 7주기까지 됐지. 선생님 이거는 좀 외워주자라고 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 RB, 루비듐 6번은 CS, 세슘 밑에는 프랑슘입니다. 이렇게 루비듐, 세슘, 프랑슘 금속이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1쪽 있고 여기 2쪽 있고 얘는 몇 쪽이야? 13쪽이라 했어요. 우리 3쪽은 있는데 2, 3쪽에는 없기 때문에 바로 약식으로 외우자. 13, 14, 15, 16, 17, 18쪽까지 있다. 그리고 17쪽에도 밑에 더 외우자 했어. C1 밑에 누구였지? 브로미. 유일한 액체 비금속 맞죠? 그 밑에가 아이오닉, 승화성, 고체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를 적게
1족은 몇 개?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가 아니라 3개로 왔댔지? 1, 2, 3, 4, 5, 6, 7인데 마지막에 얼마였다? 원자가 중자수 0이었다. 그 다음에 1주기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개. 2주기 원소 개수 몇 개? 8개. 3주기? 8개. 그러면 4주기부터 몇 개다? 18개다. 그래서 여기에 없으니까 약식으로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한번 마무리를 못했는데 일단 원자가 전자수가 얘는 1이지? 2, 3, 4, 5, 6, 7, 0 됐고 다시 1이 반복되잖아. 원자가 전자수가 의미하는 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했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계속 다시 1이 되고 다시 1이 되고 반복되지. 그러니까 원소들이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물으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원소들은 주기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일단 빈칸에 채워볼게. 1번 답지점 해보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식 없으니까 틀린 거 고치면 됩니다. 이번에 족 세로 줄이고 18쪽까지 있다. 화학적 성질 비슷. 주기는 가로 줄이고 7주기 전자 껍질수 같다. 13번에 18쪽 원소는 매우 안정한데 얘들은 무슨 상태?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비활성 기체랬지? 기체로 존재하고 원자가 전자수 0이다. 빈칸에 이거 보고 치우면 되고 3번 1에서 1쪽에서 7쪽이 아니라 18쪽이니까 X 4번 원소수는 2개고 2주긴 8개니까 X 5번은 체외각 적으면 안되고 화학결합에 관여한다까지 있지? 그래서 원자가 정답입니다. 읽을 땐 까라고 읽고 적을 땐 가라고 적습니다. 6번은 전자 껍질 7번은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고 그 다음에 같은 족은 체외각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둘 다 상관없어요. 뒷장에 8번 금속은 왼쪽, 비금속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표 안에 금속의 실온 상태 대부분 고체지? 근데 CF는 예외라는 의미야. 수은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비금속 수소는 1쪽이고 얘는 CF의 BR 또는 브로민 적어주면 됩니다. 금속은 광택과 열과 전기 전도성 둘 다 O, 비금속은 둘 다 X인데 CF에 쌤이 뭐 적어라고 문제 보냈어? 탄소? 이렇게 뭐였어? 탄소라고 말했나? 흑연이라고 말했어? 이게 흑연이 여기 연필심 있지? 그 협필심 같은 거, 그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비금속이긴 한데 이걸로 한 5마 전구 정도 불킬 수 있거든? 전기가 통해. 근데 흑연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여기 예외 탄소로 적으면 안 되고 흑연이라 적어야 돼. 왜냐면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도 있는데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다이아몬드는 전기 안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흑연이란 물질만 통하니까 흑연이고 얘가 그냥 C로 이루어져 있을 뿐 답은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내신용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속에 길게 꼽히는 게 꼽힘성인데 한자로 연성 몇 가락처럼 늘어난다 생각하면 되고 펴지는 게 전성입니다. 금속은 양연되기 쉽고 비금속은 음이온 금속은 염산 같은 거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9번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무슨 성질을 결정하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누구다? 원자가 전자수야. 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자 10번 질소의 원자 번호 여기 있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17개잖아. 7번 이거 계속 하나만 빨리 외워집니다. 산소를 하나 딱 기준 외워놔. 이거 803 생각하면 돼. 803 산소 0은 8번이지? 산소잖아. 산소 이렇게 그래서 산소 앞에 있으니까 7번 3주기의 원소수는 8개 그 다음에 17쪽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거 조개 끝번호 가장 바깥에 7개 들어있지? 7 더하기 8 더하기 7 20입니다. 뒷장에 1번 옳지 않은 거 몇 번이 틀렸어? 4번 멘델레예프 아니고 모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부터 먼저 볼게요. 5번 일단 5번에 X는 몇 줄이 몇 줄이냐? 껍질수 몇 개? 2개지. 그럼 2줄이고 몇 쪽이야? 전자가 6개 있지? 얘들아 2줄이 6쪽이야 16쪽이야? 13쪽부터 배우잖아. 16쪽이라고 해야 돼. 알겠죠? 16쪽.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에 일단 전자 껍질수 가장 작은 거 A는 껍질 몇 개? 1개. B는 2개. C도 2개. D는 3개지. 그러면 제일 작은 거는 A네. 그 다음에 나 원자가 전자수 가장 작은 거 가장 바깥에 껍질에 A 몇 개? 1개. B는 1개. C는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0이지. 판 아니고 0. 그 다음에 D도 1이야. 그럼 제일 작은 건 C네. 그럼 A랑 C의 원자 번호 합을 구하래요. A는 양성자수 1개고 C는 10개네. 더하면 11. 자, 돌아와서 2번 볼게요. 2주기 원소고 원자가 전자수 6개다.
그럼 2주기 원소니까 껍질 몇 개? 2개 있겠지? 그럼 첫 번째 껍질 몇 개 들어갔었어? 2개 다 채워지고 원자가 전자수 6개라서 여기 6일 거 아니야? 그럼 2개 6개니까 전자 8개, 양성자도 8개, 원자번호 8번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원자번호 8번이고요. Y 1쪽 원소고 껍질수가 4개. 그럼 껍질수 2, 3, 4개. 2, 8, 8 같이 하겠지? 근데 1쪽이니까 여기 한 개 남겠지? 맞지? 그럼 다 더하면 얼마? 19. 그래서 8과 19 적으면 됩니다. 3번에 헬륨과 네온은 화학적 성질 비슷하지? 세로줄이니까 리튬과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수 같은 게 아니라 전자 껍질수 같습니다. 그다음 디귿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들아 가장 안쪽 껍질에는 다 똑같이 몇 개야? 2개로 갔잖아. 이거 성립하려면 가장 바깥쪽이라 해야 돼. 그럼 요거는 8개, 염소는 7개, 나트륨 1개니까 답 1번이고 4번에 옳은 거 혹시 찾았나요? 1번은 왜 틀렸어? 나트륨 체약 분자 몇 개야? 1종 원소잖아. 1개지? 2개 아니고 1개고요. 그 다음에 2번 네온과 아르곤은 체외가 가장 마지막 여기 둘 다 몇 개? 8개로 같이 체외각이니까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에 일단 염소 원자와 염화 이온의 체외각 전자수. 염소 원자는 말 그대로 얘를 말하는 거잖아. 몇 개야? 7개지. 근데 염화 이온은 안정해지려고 전자를 얻은 거지. 8개가 있겠지? 7개가 8개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7개가 아니라 8개 채워줘야 되고 5번은 첫 번째 껍질은 8개가 아니라 2개입니다. 다 했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고요. 오늘 66쪽 해보자. 지난 시간에 좀 정신이 없어서 오늘은 많이 안 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 거예요. 일단 66쪽에 이거 덜 적었는 거 마무리하고 그다음 3번에 66쪽에 3번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원자 번호가 증감에 따라 발로 쳐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발로 쳐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발로 치고 이 발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화학적 성질 결정이 뭔데? 원자가 전자수잖아. 일단 발로에 원자가 전자수. 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야. 요거는 그냥 소식하는 말인 거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원자가 전자수인데 그게 주기적으로 바뀐다. 근데 요 3번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고1 통합과 내신 문제에서 서술형을 되게 자주 나와. 그럼 너희는 발로만 치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를 그냥 통으로 외우면 돼. 알겠지? 서술형 자주 나오니까 서술형 딱 적어놓고 혹시나 내년에 통과를 안 듣고 너희가 물리나 화학 듣는 친구들은 지금 공부한 걸로 기억을 해야 되잖아. 나 외워. 기억해놓으면 돼. 서술형 잘 나온다고. 자, 밑에 직접 써보기. 자, 수소 원자 번호 1이지. 그럼 양성자 얼마? 1. 전자 얼마? 1이지. 그럼 원자 모형에 여기에 전자 관계 그려주면 돼. 주기랑 원자가 전자수는 좀 이따 줬자. 일단 산소 8번이 이제 양성자 8개, 전자 8개지. 그러면 플러스 8에다가 여기 껍질에 첫 번째 껍질 2개 그리지? 그럼 나머지 6개를 그릴 때 그리는 방법이 혹시 이제 너희가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그냥 막 그리면 안 되고 최대한 전자는 서로서로 멀리 있으려고 하거든? 마이너스 그리기 싫어하잖아. 청력이니까. 그래서 십자로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4개 먼저 그렸지? 나머지 2개는 요 X자 중에 너희가 원하는 데 아무 때나 그리면 돼. 아무 데나 이렇게 8개를 이렇게 다 채우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네온은 10번, 10번이지? 그러면 2개고 8개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 채워주면 돼. 마그네슘은 12번이잖아. 이제 그리 귀찮으니까 할 줄 아니까 너희가 수정을 적자. 2, 8, 2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적고 염소 17번이니까 17, 17 적고 2, 8 여기에다 마지막에 7 적으면 됩니다. 자, 원자 모형 다 채웠고요. 그럼 주기와 원자과 전자수 숫자 적어보자. 주기와 원자과 전자수 몇 개인지. 수소는 1주기고 전자수 1개지? 1, 1. 산소는 껍질 몇 개야? 2개지? 그럼 2주기고 원자과 전자수는 6개. 네온은 2주기고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8개야? 0개라고 해야 되고요. 마그네슘은 껍질 3개지 3주기에 전자수 2개. 염소는 3주기에 7개. 3, 7. 자, 그럼 오늘 이제 67쪽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황소 나갈 겁니다. 이거 주기율표는 계속해서 못 외운 친구가 있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시험 칠 거야.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오늘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본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세로줄끼리 원소들이 성질이 비슷하다 했잖아.
그래서 같은 조끼리 묶어가지고 별명들이 있어. 18쪽은 요 묶어서 애들의 별명은 뭐라 불렀지? 비활성 기체. 다 기체인데 이 밑에도 다 기체. 안정하니까 얘들은 비활성 기체라 불렀어. 애들의 별명. 그다음에 오늘 몇 쪽 볼 거냐면 1쪽이랑 17쪽을 볼 거야. 자, 일단 1쪽부터 먼저 보면 1쪽은 애들을 다 묶어서 일단 금속이지. 얘들이 물에 녹으면 여기 산성 들어갔지? 산성 염기성. 염기성 다른 말로 알칼리성이라고 하거든. 물에 녹으면 알칼리성을 띈다고 해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 근데 수소는 빼야 됩니다. 수소는 금속이 아니지. 그리고 같은 쪽에 있는데 리튬과 나트륨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근데 리튬과 수소는 화학적 성질이 달라요. 알겠죠? 그냥 같은 쪽이긴 하지만 얘는 화학적 성질 같다면 안 돼. 얘는 다른 그냥 기체니까 비금속이고 기체니까 얘들끼리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17쪽 얘들의 별명은 뭐냐면 우리 할로윈이라잖아. 할로윈 아니고 할로젠이라 해. 할로젠 원소. 영어라서 꼭 할로겐 원소를 하는데 할로겐이 염이라는 의미거든. 염, 소금염. 요 CL이 NA랑 만나면 NaCl이 염화나트륨 소금이잖아. 그러니까 할로젠 원소가 1쪽과 잘 만나는데 1쪽과 만날 때마다 소금 같은 염을 형성한다 라고 해서 할로젠 원소가 붙인 거야.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할로젠 원소가 납니다. 알겠죠? 이렇게 얘들끼리 성질을 볼 거야. 저는 동족이니까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 볼 건데 이건 지난 시간 설명했으니까 요거 두 개만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동족 원소 중에 알칼리 금속을 볼 건데 동족 원소라는 게 이게 한자로 같은 동이지. 그러니까 동족 원소 의미는 같은 종의 원소야. 근데 의미가 하나 더 있어. 뭐가 비슷해야 되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야 돼.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 자, 일단 리튬과 나트륨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아 아니야? 맞지? 헬륨과 네온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지? 자, 근데 수소랑 리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건 안 된다 했어. 근데 수소랑 리튬은 같은 족 원소다. 이건 맞지? 근데 봐봐. 동족 원소로 물어볼게. 수소랑 리튬은 동족 원소다. 맞아 아니야? 같은 족이긴 한데 화학적 성질이 다르니까 동족 원소로는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문제를 풀 때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수소랑 리튬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냐 이렇게 물어. 너 이거 아니라고 대답하면 돼. 근데 수소랑 리튬이 같은 족이다 하면 맞다라고 하면 돼. 근데 몇 년 전인지 3년 전인가? 대구여고에서 수소랑 리튬은 동족 원소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좀 애매해진 거야. 동족에 이런 의미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같은 족 원소긴 하잖아. 성질이 다른 건 아는데. 그래서 동족 원소다라고 할 때 O라고 한 거지. 근데 정답은 X였어. 화학적 성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요 말 자체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동족 원소가 애매한 개념이라서 잘 설명 안 해. 그래서 이 시험지를 가지고 애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리한테도 막 묻고 했거든. 이런 말을 잘 안 쓰니까. 그래서 막 경북고 선생님을 보시더니 수소랑 리튬 동족 원소 맞다. 나는 맞다라고 할 거야 라고 하셨어. 근데 대구여고 쌤은 요거 두 개 동족 원소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으니까 요 단어가 이 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지는 시험 직전에 너희가 이거 배울 때 꼭 물어봐. 알겠지? 이런 단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특히 대구여고를 가면은 물어보세요. 자, 그럼 봅시다. 그 중에 첫 번째 알칼리 금속 보자. 알칼리 금속 뭐 있어? 뭐부터 나열해야 되지? 1쪽 원소 얘기해봐. 누구부터야? 수소 적으면 되고 리튬부터 했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리듐, 세슘, 황수 등등등 이렇게 있겠지? 알칼리 금속의 특징 여기를 큰 1번에 놔둬야겠다. 그럼 첫 번째 얘는 1쪽 원소지. 1쪽 원소라는 건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의미? 한 개 있다는 의미. 얘들이 안정해지고 싶어. 그럼 전자 7개 얻어 한 개 나가. 한 개 나가지. 그럼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고 싶다. 얘들은 다 1가의 양이온이 됩니다. 일단 두 번째 특징. 금속이니까 일단 고체 상태고 그 다음에 은백색의 광택을 봅니다. 근데 이거는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아니라 그냥 금속의 특징이잖아. 금속 중에 유일한 액체 금속 누구야? 수 빼고 다 고체야. 맞지? 그리고 대부분 은백색, 회백색이거든? 금은 노란색이지. 구리 전선은 무슨 색이게? 구리색. 구리색이 무슨 색인데? 약간 붉은색. 그거 제외하고 대부분 은백색이야. 이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아니지. 그냥 금속 특징이야.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특이해. 밀도가 작고요. 굉장히 무르다.
밀도가 얼마나 작냐면 밀도가 1보다 작아. 물의 밀도가 1이지. 그러면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물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물에 동동 뜬다는 의미야. 그 정도로 가볍다고. 가라앉아야 되는데 뜬다고. 물론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1보다 커. 가라앉긴 한데 얘들은 뭔가 대체적으로 가볍다 이런 의미야. 밀도가 작고 누르다. 얼마나 누르냐면 보통 금속을 칼로 썰면 썰려 안 썰려? 안 썰리잖아. 근데 굉장히 딱딱한 브라우니라고 생각하면 돼. 냉동된 브라우니. 칼로 썰면 쓸린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누르다. 알칼리 금속의 특이한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이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이거는 잘 묻진 않지만 일부 교과서에서 묻는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리튬 불꽃밭은 무슨 색?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빨리, 노나, 복각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어쨌든 이 금속들마다 불꽃 반응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들이 있다. 불꽃 반응, 색이 있다. 이런 거. 요거는 그냥 이제 내신형 문제니까 크게 몰라도 됩니다. 자, 얘가 중요해. 이걸 기억하면 돼. 알칼리 금속의 특징. 그럼 너희가 제일 먼저 말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반응성이 겁나 크다. 반응성이 엄청 크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는 거는 혼자 있으려고 한다는 거야? 결합하려고 한다는 거야?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지. 혼자 못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랑 뭔가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누구랑 잘 결합하냐면 다 잘 결합하는데 특히 잘 결합하는 게 산소가 잘 반응해. 그다음 두 번째가 물과 잘 반응해. 원래 애들이 은백색에 광택이 띈다 했는데 얘가 공기 중에 노출되잖아. 그럼 산소로 바로 반응해버리니까 바로 광택이 사라져. 검게 변해.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공기 중에 놔두면 안 돼. 자, 물과 만나면 폭발해. 반응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러면 얘들은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 보관 방법. 뚜껑 닫아놔도 어쨌든 산소가 들어갈 거 아니야. 광택이 있겠지. 그러니까 물과도 접촉하면 안 되고 공기로도 접촉하면 되니까 기름이. 기름이. 석유나 벤젠이나 액체 파라핀 같은 기름에 보관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실험하는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이 금속을 쌀 크기 금속으로 놔둬가지고 막 물과 반응시키거든? 그러니까 큰 금속을 하면 폭발하니까 엄청 조그맣게 반응시킨단 말이야, 물과. 근데 옛날에 여기 정정학생 혹시 알아? 여기 밑에 2층에 화학생. 정정학생이 대학원 시절에 그날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공부한 날이었나 봐. 근데 조교쌤이 엄청 큰 알칼리 금속, 리튬을 갖고 왔는데 당연히 이게 보관돼 있었을 거 아니야, 속에. 근데 그냥 그 기름이 보관된 채로 나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그거를 바깥에 꺼내놓고 나간 거야. 그럼 처음에 이제 주변에 기름이 묻어 있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휘발될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공기랑 만날 거 아니야. 공기 중에 수증이 있을 거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 다 휘발되면서 갑자기 막 자경적 불이 난 거야. 그래서 대학원생들 놀랬겠지. 어떻게 했을까? 불이야! 하면서 막 물을 부었을까? 그러면 폭발할 거 아니야. 엄청나게 큰 금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입고 있는 가운을 벗어가지고 막 불을 껐었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조교수는 잘렸는지 모르겠지만 알칼리 금속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었던 거지. 어쨌든 이 금속은 물과 만나면 폭발합니다. 수소기체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을 엄청 잘한다. 그래서 기름에 보관해야 된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 했는데 요렇게 정도만 알면 되지만 실제로 보일 때는 요 반응 식을 적어라고 해. 서술형으로. 그럼 우리가 식을 한번 적어볼게. 여기에 쌤이 리튬으로 예를 들어볼게. 나트륨으로 적어볼까? 나트륨이 산소랑 반응했다. 그다음에 산소랑 반응하면 O를 적으면 안 되고 산소 기체를 말하는 거니까 O, 2를 적어.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이온 결합할 때 하겠지만 NA랑 O랑 만날 때 나트륨은 1가 양이지. 이온이 될 때 플러스가 되잖아. 산소는 16쪽이지. 전자 2개였지. 얘 2- 되지. 그럼 1대1 결합할 수 없지. 누가 2개 돼야 돼? NA가 2 플러스 돼야 되잖아. NA가 2개 되니까 NA2O지. 자, 그럼 이렇게 적었을 때 완성된 거야? 오른쪽에 O 2개고 얘는 1개니까 뒤에 2 적을 수 없잖아. 앞에다 크게 2 NA2니까 앞에다가 4. 그래서 여기에 앞에 있는 숫자까지 다 채워야 됩니다. 나트륨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나트륨이 된다. 그래서 광택이 된다. 리튬은 산화리튬이 된다, 산화칼륨이 된다, 광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산소랑 잘 만난다. 근데 이 반응식도 외워줘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물과 반응했다.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잖아. H2O.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우리 나중에 뒤에서 할 거예요. 화학 반응에. 이 물 있지, 물. 얘가 H+랑 OH- 가 결합한 형태야.
OH 마이너스 어떻게 읽어? 수산화 이온이야, 수산화 이온. 그러면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랑 만나려고 하겠지. 그래서 NA랑 OH가 만나. 이거 어떻게 읽어? 수산화 나트륨이 되고, 그럼 플러스 H가 남을 거 아니야. 근데 H라고 적으면 H2 됐네요 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건 없어. 수소 기체는 H2야. 그럼 이것도 3개고 2개니까 안 맞지? 그래서 여기 2개고 3개일 때는 홀수를 짝수기로 만들면 돼. H 앞에다가 2 적어서 4개 만들면 이 앞에 2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산소도 2개고 2개 됐네. 나트륨이 2개니까 이 앞에다가 2 적어주면 됩니다. 이죠? 자, 그럼 나트륨과 물과 만나면 수산화 나트륨이 되고 수소 기체가 나와. 리튬이 들어가도 수산화 리튬의 수소 기체. 모든 금속은 이렇게 나옵니다. 수소 기체가 나오면서 이거 폭발할 수 있는 기체잖아. 가열성 기체가 나오고 수산화 나트륨이 나오는데 얘들 H 플러스가 물에 녹았을 때 얘가 나오면 산성이거든. 근데 OH 마이너스가 나오면 염기성이야. 얘들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된 상태로 이렇게 막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이 OH 마이너스 나오니까 액성이 염기성으로 변해. 그래서 얘들이 알칼리 금속이야. 물에 녹으면 알칼리성, 염기성을 띈다라고 해서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 변한다. 너희 BTB 기억나? BTB 이용해. 산성일 때 무슨 색?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그럼 BTB를 떨어뜨리면 얘는 무슨 색으로 변할까? 파란색 변하겠지. 중등 때는 BTB가 자주 나오는데 고등 때는 뭘가 자주 나오냐면 PP용액, 그러니까 페놀프탈렌 용액이라는 게 있어. 얘는 색깔이 없어. 무색이야. 중성일 때도 무색이야. 언제만 반응하냐면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으로 변해. 그래서 이거 위주로 많이 물어.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리면 무슨 색 변한다? 빨간색 변한다. 그 말은 얘가 염기성이다 라는 의미야. 알겠죠?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다. 자, 되겠지? 자, 그럼 빈칸에 한번 채워볼까요? 1번에 단 수소 제외 H 적어주고요. 첫 번째는 양염되기 쉽다. 그 다음에 여기 반응성이 커서 공기 중에 산소가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 했는데 원자번호는 어떨수록 반응성이 크냐면 얘들 다 큰데 이쪽으로 갈수록 커. 원자번호가 어떨수록 이라는데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리튬도 반응 잘하는데 칼륨 더 반응한다 이 말이야. 그럼 밑에는 다 적었고 물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수소기체. 그리고 잠깐 주기를 배우게 보면 금속 중에서 1조 원소 반응성이 제일 커. 맞지? 얘들이 다소 크다 했잖아. 근데 누가 제일 크대? 클수록. 그럼 여기서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내려갈수록 큰 거야? 내려갈수록.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내려갈수록 제일 크니까 누가 제일 커? 프랑슘이 제일 크지. 금속의 반응성을 금속성이라고 해. 금속성이 제일 큰 애는 프랑슘이다 생각하면 돼. 밑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뒷장. 알칼리 토금속은 그냥 이족 원소인데 한번 읽어보라라는 거고 3번을 볼게요. 금속 중에 반응성 제일 큰 알칼리 금속 같이 이제 비금속 중에서 18쪽은 반응 안 하니까 비금속 중에서 반응 제일 잘하는 건 17쪽입니다. 그래서 17쪽 할로젠 원소 볼 거예요. 할로젠 원소 적어보자 하면은 4개는 꼭 외우고 F, Cl, Br, I 4개가 있습니다. 얘들의 특징, 일단 얘들은 몇 쪽 원소다? 17쪽 원소. 원자가 전자가 몇 개? 17개 아니고 7개. 전자를 7개 버리는 게 아니라 빨리 한 몇 곳이겠지? 얻어서 마이너스 1까지 입력이 됩니다. 얘들은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들의 특징이 얘들도 반응성이 크거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누군가랑 결합하는데 얘들은 만약에 금속을 화학식 적을 때 혼자 적잖아. Na 이렇게. 얘들은 혼자 안 적고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얘들은 자기들끼리 결합해. 그러니까 F2, Cl2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결합해. 그럼 얘들 이거는 원자야, 분자야? 원자가 2개에서 결합했으니까 분자지. 근데 원자가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혼자 있는 이런 걸 1원자 분자라 했잖아. 단원자 분자? 그럼 얘들은 뭐라 불러? 2원자 분자라고 해. 원자가 2개로 있는 분자 상태. 2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2원자 분자 상태. 자, 그리고 얘들의 색깔이 있는데 지울게. 나중에 보일감을 외우면 되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얘들은 담화색을 가지고 Cl은 황록색을 가지고 브로민은 젓갈색을 가지고 요리는 흑채색을 가지거든.
뒤에 걸로 외우면 돼. 앞에 거 분해이고. 옅은 황색, 누르끼리는 초록색, 붉은빛 또는 갈색, 어두운 보라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의 색깔들이 있어. 그리고 뭐도 외워야 되냐면 상태도 외워야 돼. 기체, 액체, 고체. 그래서 지금은 뭐만 외우라 할 거냐면 요거는 그때 가서 외우고 지금 이거는 꼭 외워야 돼. 알겠지? 상태는 꼭 외워. 그래서 쌤이 항상 한자처럼 외우라거든. 얘들은 기체, 액체, 고체지. 기기했고 뭐라고? 기기했고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야. 플로린 불소랑 염소는 기체고 브로민 유해랑 액체 비금속이었잖아. 액체지? 그 다음에 아요딘은 생화성이야. 고체가 바로 기체되는 그런 생화성 물질. 대부분 기체나 고체지만 유해랑 액체가 요 17쪽 있습니다. 기기했고가 존재한다. 이거 외워놓으면 편하게 뭐냐면 녹는 점이 얘들아 밑으로 갈수록 높을까? 위로 갈수록 높을까? 이거 보고 유추해봐. 내려갈수록 높아? 올라갈수록 높아? 내려갈수록. 얘는 벌써 끓었잖아. 벌써 녹아서 끓었지? 얘는 이미 녹아있지? 얘는 녹는지 높아서 녹지 못해서 고체잖아. 녹는지 높다는 거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녹는 점은 커진다. 껍질 수가 많아서 결합력이 커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원자가 전자 7개, 음이온, 두 번째 이원자 원자, 그 다음 또 오파제다 적었지. 자, 얘들도 가능성이 큰데 얘들은 반대야. 그리고 원자 분도가 어떨수록 가능성이 크게? 작을수록 이라 좋지. 작을수록. 얘들 여기 플로린이 제일 커. 이런 식으로. 자, 비금속성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고 어디로 갈수록 크다? 위로 갈수록 커. 그럼 누가 비금속성 제일 커? 플로린. 얘가 비금속성이 제일 큽니다. 비금속 중에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8조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제일 커. 그럼 아요딘은 잘 반응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작다. 맞아 아니야? 아니야. 다 큰데 얘가 더 크다. 이런 의미야. 작다라고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제일 중요한 거. 알칼리 금속과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어떻다? 엄청 크다. 두 번째 입장, 누군가랑 결합하려고 하겠지? 첫 번째는 여기는 17쪽과 잘 반응해. 17쪽.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합한다고 이루어져 보자. 그 다음에 누구랑 잘 결합하냐면 1쪽과 잘 반응해. 얘들아 1쪽에 누가 있어? 방금 배운 알칼리 금속 있지?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말고 1쪽에 또 누구 있어? 수소 있잖아. 수소. 자, 이것도 화학식으로 볼게. 자, 여기 알칼리 금속 중에 나트륨을 예시로 들고 여기 할로젠 원소 중에 염소를 예시로 볼게. NA랑 CL이 더하면 뭐가 만들어져? NaCl 만들어지지. 근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나트륨은 금속이 혼자 있고 CL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CL2 맞지? 그래서 NaCl2가 아니라 앞에다가 2NaCl 적어야 돼. 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1대1 결합이니까. 그러면 나트륨은 2 이렇게 적습니다. 어쨌든 알칼리 금속과 만나서 이렇게 염을 형성한다 해서 할로젠 원소를 했는데 CL뿐만 아니라 F도 잘 만나. NaF도 되고 NaBr도 되고 NaR도 되고 이렇게도 잘 만난다. 왜냐면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1대1 결합을 잘한다. 알칼리 금속과 잘 반응한다. 그 다음에 수소랑 잘 반응한다 했는데 여기 수소 기체 H적만 내고 H2지. 염소 기체 Cl2지. 얘들 만나면 HCl. 이거 어떻게 읽어? 염화수소지. 그럼 앞에다 얼마? 2. 자, 요 염화수소 기체를 일단 물에 녹인 걸 두 글자로 뭐라 하게? 염화수소는 기체인데 이걸 물에 녹이면 염산이라고 해. 염산. 물에 녹으면 얘들이 이온화가 돼.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그럼 얘들아, 아까 쌤이 OH 마이너스 넣으면 염기성이라 했지? H 플러스가 넣으면 X는 뭐라 했어? 산성이 됩니다. 산성. 할로젠 원소랑 알칼리 금속 특징 좀 반대의 개념이 있잖아. 알칼리 금속은 물과 만나면 염기성이야. 할로젠 원소는 바로 물과 만나는 게 아니라 수소랑 만난 다음에 물과 만나면 산성이야. 자, 그리고 좀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알칼리는 산소랑 잘 반응하지. 할로젠은 수소랑 잘 반응하지. 수소랑 산소랑 헷갈렸단 말이야. 알칼리는 가만히 놔둬도 반응한다 생각해. 공기 중에 산소 가만히 놔둬도 그냥 반응해. 알겠지? 가만히 놔둬도. 얘는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1쪽을 좋아한다 생각하면 돼. 1쪽. 얘들은 1쪽에 수소도 좋아하고 얘들은 1쪽에 알칼리 금속도 좋아하고. 그럼 1쪽을 좋아한다 생각하면 수소랑 반응한다 라고 생각하기 좀 쉽잖아. 그렇게. 오늘 내용 이게 다야. 이거 두 개만 잘 외우면 돼. 자, 그럼 4번에 비활성 기체. 이거 바로 적어볼까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0개. 체외각은 헬륨 제외하고 8개입니다.
안정하니까 얘들은 반응성이 매우 작다. 1조가 17조가 큰데 얘들은 작다. 자, 그럼 오른쪽 69쪽에 항구 보고 놓을게요. 얘들아, 여기 목표가 알카리 물질과 물과 반응했을 때 공통적 성질 보려고 합니다. 과정에 동그라미 2번 봐봐. 3개의 비커에 각각 물을 넣고 페노프탈렌 줄 쳐봐. 이거 염기성일 때 색깔 어떻게 변한다? 빨갛게 변한다. 두세 방울 미리 떨어뜨렸어. 빨갛게 변하지 보려고. 그 다음에 쌀알 크기 줄 쳐봐. 쌀알 크기에 리튬, 나트륨, 칼륨 넣는 이유는 왜 좀 빼맣게 넣어? 크게 넣으면 폭발하니까 반응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리튬과 나트륨, 칼륨을 넣을 건데, 자 그럼 쌤이 일단 그림으로 먼저 설명해볼게. 여기에 물에다가 페노프탈렌을 떨어뜨렸어. 일단 지금은 무색이겠지? 쌀알 크기에 리튬을 이렇게 또 떨어뜨려. 가라앉을까 뜰까? 밀도가 작다 했잖아. 그럼 뜨겠지 여기에. 맞지? 뜨겠지?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물과 맞닿았잖아. 물과 맞닿으면 무슨 기체가 나와? 수소기체가 나오겠지. 수소기체가 물건에서 올라갈 거야.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반응을 하면서. 근데 수소기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체가 나오면서 수소나 리튬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해? 염기성이니까 얘 때문에 지시약들은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리튬을 떨어뜨렸을 때도 반응하고 나트륨을 떨어뜨렸을 때도 반응하는데 언제 더 많은 기체가 나오고 언제 더 활발하게 나왔을까? 요 세 개 중에 칼륨일 때 더 많이 나왔다. 반응성이 더 크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럼 밑에 결과에 줄 쳐볼게요. 첫 번째, 칼로 자를 수 있고 줄 쳐봐. 어떤 면이지? 무르다. 왜 있었고요? 난 저 어디에 광택을 잃었다 줄 쳐봐. 지금 결과 보고 있어. 결과에. 동그라미 1번에. 광택을 잃었다 위에는 산소와 반응 적용입니다. 산소와 반응.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물 위에 떠서 줄 쳐보세요. 이건 어떤 애? 밀도가 작다. 그다음 활발하게 반응 줄 치고 밑에 무슨 기체? H2 줬고요. 저 뒤에 붉은색 변했다 줄 치고 액성 뭐다? 염기성이다. 자, 방금 지금 쌤 줄처럼 했는 것 중에 물어볼게. 반응성이 커서 나타나는 것들은 몇 개야? 줄 친 것 중에 몇 개가 있어? 쌀 크기 반응성이 커서 그런 거지. 그다음 또 광택을 잃었다. 반응성이 커서 그렇지. 산소랑 반응 잘하니까. 그다음 활발하게 반응했다. 수소기체니까. 요 세 가지가 반응성이 큰 거랑 관련 있는 거야. 밀도가 작고 무른 건 반응성 큰 거랑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70쪽, 71쪽에 문제 풀어볼게요. 스스로 체크. 우리 2번 풀었나? 2번에 발로 2번은 했었나요? 이건 일단 넘어가고 오른쪽에. 그럼 4번 볼까? 알칼리 등속에 대해서 옳은 것. OX. 주기율표의 1쪽에 속하는 모든 원소다. 수소 제외니까 모든 때문에 X.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 작고 무르다? 맞지. 한 개라서 플러스니까 양형? 맞고요. 산소나 물과의 반응성이 커서 석유 같은 기름에 보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에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한 무슨 기체? 폭발할 수 있는 무슨 기체? 수소기체. 수용액은 액성은 뭐다? 염기성. 알칼리 금속이지만 알칼리성 적지 말고 염기성. 이번에 할로젠은 원자가 존재수 7이고 7원에서 어떤 분자가 존재해? 이원자 분자. 이원자 전부입니다. 3번에 할로젠 원소끼리 성질 비슷한 까닭은 무슨 수가 같아서? 원자과 존재수가 같아서. 이건 할로젠뿐만 아니라 알칼리 금속도 그렇고 비열성 개체도 그렇습니다. 입장에 수업 체크했고 요 72쪽에 일단 더블 체크 있지? 요거 실제 학교 기출 문제인데 요거는 답은 없어. 다음 시간에 풀어와서 요거 쌤한테 너희가 두 문제 다 맞추잖아? 맞추면 그냥 소정의 상품을 주는 걸로. 어쨌든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73쪽 빈칸에 우리 73쪽은 넘기고 74쪽, 75쪽 숙제였지? 76쪽, 77쪽 보자. 26번은 안 풀어도 된다 했잖아. 지금 풀 거예요. 가나다에서 고체 상태 전기 전도성을 봐봐. 전기 전도성이 없다랑 있다 중에 없다는 누굴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고 있다가 금속이겠지. 근데 요 밑에 가나다라는 알칼리 금속이나 할로젠 중에 하나래. 그럼 없다에 뭐 적어? 할. 있다에 알칼리 금속이겠지. 없다가 할이고 있다가 알. 그럼 여기 밑에 기억
실온에서 액체 물질은 한 가지다. 일단 실온 25도씨잖아. 25도에 해당하는 것을 줄쳐봐. 마이너스 101과 마이너스 34.6 이렇게 있잖아. 그럼 25도는 여기 존재하지. 여기 115. 그다음 나는 63.6과 774니까 25도는 여기 존재하잖아. 여기 115 이렇게. 그럼 다는 그 사이에 존재하니까 여기 중간에 115. 나는 97m 115. 그러면 얘는 25도씨가 여기 끓는 점 지났으니까 얘는 기체지. 얘는 녹는점 앞에 있으니까 얘는 고철이 존재하지. 맞지? 얘는 녹고 끓기 전이니까 얘는 액체로 존재하고 얘는 녹기 전이니까 고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액체 물질은 다 한 가지밖에 없는데 사실 다 누군지 알지 않아? 할로젠 원소이면서 유일한 액체 누군데? 기기액, 맞지? 브로민이지. 비아리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기억 막도 닐. 가와라는 원자가 증가수 1이다. 할로젠 원소니까 7이지. 틀렸고 디귿. 나와라는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반응한다. 나와라는 알칼리 금속이지? 산소랑 쉽게 반응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78, 79, 80만 하면 끝이잖아. 맞지?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니까 이거 한 장 반이 숙제고요. 79에서 80조. 그리고 테스트지 아까 쌤 나눠줬나? 안 나눠줬나? 요거 숙제인데 이것도 빈칸을 채우고 다음 시험치인데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나눠준 거 D장 봐봐. 여기에 다 채워진 표가 있어. 이거는 지울 거야. 그러니까 이온을 외워오세요. 다음 시간 이온 결합할 거라서 이온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거 우리 한정반은 양이 너무 작아서 이거 추가 프린트물이에요. 요거는 쌤한테 풀고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이거 1-3, 1-4 끝나면 단원 평가 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풀어야 돼요. 요거까지 숙제. 되겠지? 한장 반과 지금 좀 문제 프린트물이랑 그리고 캐치 테스트까지. 이어서 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않았던 거. 짱맞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하고 아니면 마치고 이렇게 되고. 잠시만.